안녕하세요. 잔소리도 고급지게 하는 고급진 잔소리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지금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꼭 써야지 다짐하고 사두었던 플래너들이 뒹굴고 있진 않나요? 플래너를 꼼꼼하게 쓰려고 다짐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며칠 쓰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세요. 플래너 쓰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를 쓰긴 하는데 며칠만 쓰는 사람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까지는 약간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미 습관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플래너 쓰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플래너의 보람줄이라고 하죠. 이 보람줄을 필통에 연결해 보세요. 필통을 꺼낼 때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필통 꺼내기 행동에 플래너가 붙습니다. 그러면 안 쓸 수가 없겠죠. 혹은 매일 밤 플래너를 써야 하는 시간에 알람을 해두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플래너를 잡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습관으로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타이밍을 꼭 잡아주세요. 왜 플래너를 써야 할까요? 인간 기억에는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는 기억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비밀번호나 이따 우산 챙겨야지, 아차 숙제 있지, 이런 것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장기 기억은 마치 책장과 같습니다. 내 머릿속 깊숙이 어딘가에 있어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꺼내 쓰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한 달 지난 후에 20%만 넘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한 달 뒤에는 20%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따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단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플래너죠. 10초 내로 플래너를 내가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고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적어두는 겁니다. 장기 기억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플래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먼저 플래너를 쓰기 위해서 과제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들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눈다고 합니다. A. 주로 중요하고 긴급한 것, 수행평가나 리포트 작성, 보고서 작성하기, 수학여행 가기, 잊어버리기 힘든 내용들이 주로 A 항목이겠죠. B. 주로 중요하거나 긴급하지는 않은 것들, 독서하기, 운동하기,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면 좋은 것들이 주로 B 항목일 텐니다. C.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것들, 주로 톡 답장이라든지 친구 부탁이라든지 전화 받기 등등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것들은 C 항목입니다. D.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항목들, 주로 게임하기, SNS 하기, 유튜브 보기, 친목 단톡방, 이런 것들이 D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분류 기준은 아니고요. 만약에 당신이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게임하기가 D가 아닌 A 항목에 있을 수 있겠죠. 중요도, 나만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A, B 항목만 합니다. C, D 항목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A, C, D 항목을 합니다. A야 어떻게든 해요. C, D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B를 잘 안 하죠. 자, 이제 아셨어요?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A, B, C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한 장으로 과제 관리와 시간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 4월 5일 월요일 밤, 지금 이 시간이 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의 일과를 꼼꼼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잠에 대한 일과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잠을 잤습니다. 평가 9점. 잘 잔 거죠. 유튜브를 보고 평가 8점. 예, 잘 본 겁니다. 그리고 쭉 가면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덧칠을 해도 됩니다. 비문학 데이 9 10점. 문학 데이 12 10점.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시간을 평가하면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데일리 리포트라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꼼꼼하게 하고 평가를 했으면 오늘의 고마운 점, 비웠는데 우산 챙겨서 감사, 영단어 시험 패스해서 감사, 아침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 목표 공부 시간을 채워서 감사. 이렇게 하루에 고마운 것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길을 꾸준히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오늘의 총 공부 시간 10시간 5분이다. 그리고 한 줄평, 일찍 자기, 좀 일찍 자야겠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관리를 했다면 내일을 위한 과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 작업입니다. 내일 생각나는 과제들을 모두 써놓고 걸리는 시간을 예상 시간으로 적어뒀습니다. 물론 이 예상 시간은 틀려도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모두 예상해 봅니다. 브레인스토밍 작업, 순서 상관없이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중요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센 단거나 A, 영단어 B, 과학 수행평가 A, 지우개 구입 C, 독서 D, 유산소 운동 B, 국어, 독서, 세지문, 지문 분석 D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 B, C 중요도를 먼저 정하고 A 중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과학 수행평가가 더 급한 것 같아. 그리고 개념센 3단권화가 2번. 그리고 B 중에 1, 2, 3, 4 순서를 정합니다. 요렇게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C는 하나만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실시간으로 플래너를 보면서 펴봅니다. 그럼 먼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A1 과학수행평가 지구환경 요거 먼저 체크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50분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요렇게 수정하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모을 수 있습니다. A1 다음에 A2 개념센 단권화 3권 이건 맞았어요. 그러면 시간까지 맞았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급진 잔소리 책을 읽었고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못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미루는 순간에 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단어 3강은 암기를 했고 국어 세지문 독서 지문 분석도 이건 아예 취소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X. 요렇게 과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A, B, C, 1, 2, 3 시간도 점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두가 A면 잘못된 것입니다. 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전혀 파악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A, B라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도와 순서는 브레인스토밍 후에 정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A1, A2 정하면 B, C의 숨은 항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순서 없이 생각나는 걸 모두 써본 다음에 체크해야 합니다. 플래너는 항상 10초 안에 꺼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셨죠? 필통에 붙여두거나 알람을 쓰거나 특히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필통에 붙여두는 겁니다. 중요도 따로 우선순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A, B, C 따로 생각하고요. A 중에 1, 2, 3, B 중에 1, 2, 3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기록은 최대한 자세히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끊어 쓰는 사람과 1시간 간격으로 끊어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플래너 꼼꼼하게 써서 하루를 지배하세요.